안녕하세요. 하과장입니다. 드디어 8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아마 최대 휴가철이 시작이 됐죠. 다들 이제 휴가 가신다. 어제 신문 보니까 강원도 쪽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가 엄청 막힌다고 하던데, 코로나 상황이 4단계이다 보니까 만약에 불가피하게 휴가를 가시더라도 본인 방역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이게 끝나고 싶어요. 저도 휴가 원래 매년 가는 휴가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가슴 아픈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집에 있어야죠. 집에. 저도 휴가가 원래 이제 아마 8월 2일부터인가 월요일부터 이제 저도 휴가인데 그래도 휴가 기간이지만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항상 방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 내 몸, 내 건강, 내가 챙기는 거니까요. 뭐,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이제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우리 유황조리사님에 대한 파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화면에 보고 계신 이제 현장평가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현장평가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나누는 거는 뭐 시설 기준, 뭐 특별침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낙상 예방 환경 조성, 등등이 있는데, 이 항목 중 안에서도 또 우리가 뭐 간호 파트라든가 뭐 요양 파트 이렇게 좀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강의했던 거를 제어가 아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현장평가 항목에서는 1번 시설 기준이죠. 우리 인허가 받을 때 우리 시설에는 이 정도 환경은 조성을 기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인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특별침실이죠. 우리 어르신들의 전염병이나 뭐 어떤 특수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특별침실을 구성해가지고 그 특별침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상. 말 그대로 이제 현장평가에서 뭐 어르신이 위험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놔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항목이라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낙상 예방 환경 조성 같은 경우도 우리 어르신이 이제 낙상에 대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머지 뭐 감염관리 같은 경우는 영상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알 권리 부족, 우리 게시 항목이죠. 게시 항목. 우리 게시판에 게시해야 될 거를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등급 현황, 유선 만족도, 이제 욕창 현황, 배설 기능 현황, 기부 능력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 식사지공도 다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요. 아마 우리 현장평가 항목에서는 한 5개 정도 강의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현장평가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응용편 영상의 교육이 이제 마무리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어느덧 응용편을 3월에 시작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덧 이제 응용편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8월 중순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응용편이 마무리가 되면 그동안 이제 밀렸던 우리 평가가 아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평가에 대한 리뷰라든가 또 우리 자체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질문사항들 모아가지고 이제 심화편 가기 전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할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시설 기준입니다. 시설 기준. 우리 요양원 평가번호 13번 또는 우리 공동생활전 12번에 있는 시설 기준이고요. 평가 점수는 1번입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 보시면 되세요. 이거 유지 안 하셨으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죠? 시설 기준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평가 기준 좀 보겠습니다. 시설 기준을 준수한다. 간단합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각 실이 구분되어 있고 용도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채점 기준을 충족하면 점수 1점. 하나라도 만약에 어긋난다면 감점이 된다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상세 매뉴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 기준을 준수하는지 지자체에 신고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자, 여기서 첫 번째가 나왔죠. 우리 시설을 인허가를 받을 때 우리 지자체에다가 우리 평면도를 제출을 하잖아요. 즉,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평가관들 같은 경우도 이 평면도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처음에 인허가 받을 때는 뭐 A라는 평면도를 제공을 했어요, 지자체에. 근데 우리가 운영하다가 중간에 요거 내가 신고를 이거 간호사실로 신고를 했는데 요건 간호사실보다는 그냥 요양보호사들 쉼터로 좀 써야겠다고 중간에 막 바꾸시는 기관들도 있어요. 원래 그렇게 바꿨다면 지자체 평면도에 대한 변경 신고를 다시 하셔야 되는데, 뭐 잠깐 바꾸는 건데 그냥 그렇게 그냥 쓰시는 형태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 평가 때는 그걸 다시
돌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우리가 지자체에 신고한 평면도가 뭔지를 기억하셨다가 그거대로 우리 기관의 시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만약에 이걸 바꿔놓으셨다면 이게 그냥 당연히 우리 시설에 여기가 요양보호사 쉼터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자체에 신고된 거는 간호사실이었잖아요. 그러면 감점받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시청하신 분들은 우리가 지자체에 신고한 평면도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 대한 평면도를 가지고 우리 대피도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첫 번째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주의하셔야 될 것도 자, 시설 기준에 따른 각 실의 존치 여부 및 침실 개수 등 시설 현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인장 사이트에도 들어가면 우리가 침실이 4개 있는데 그 중에 뭐 2인실 하나, 4인실 2개, 뭐 2인실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침실이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하겠잖아요. 평면도에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지자체 신고된 평면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거대로 우리가 노인장 사이트 우리 기관 정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1인실이 몇 개, 2인실 몇 개 한 거대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 기준에 따라 용도에 맞게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이거죠. 같은 얘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뭐 치매 전담형 장기간기관의 치매 전담 시설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치매 전담형으로 신청하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침실을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뭐 많은 걸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자체 신고된 평면도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대로 우리 시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좀 이런 거는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꿀팁 좀 보겠습니다. 뭐 꿀팁에서 크게 어려운 건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꿀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이제 시설 기준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간단한 시설 기준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볼게요. 30명 이상 노인용 시설입니다. 프로그램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자원봉사실로 거명한다면 평가시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실을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실을 이용을 안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땐 자원봉사실로 겸용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 답변 볼게요. 노인복지부 시행규칙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별표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 준수하는지 관할 시군구에 편곡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 확인하는 거고 노인시설 기준에 따라 입소자 몇 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자원봉사실과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운영하며 시설기준 미준수로 평가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기관이 만약에 시설 기준에 자원봉사실까지 설치해야 되는 기관이라면 이거는 미준수로 평가해서 감점을 받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미준수라고 한다면 굳이 자원봉사실이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자원봉사실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죄송해요. 뭐 공동생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괜히 자원봉사실 편말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질문에는 자원봉사실이 시설 기준에 필요한 기관들에 해당된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다른 항목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 시설 기준 하실 때 방 이름 앞에 방 제목 붙이셔야 돼요. 우리가 왜 평면도에 보면은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러나 그 침실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사랑방, 희망방, 뭐 소망방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기관마다 그런 표시를 다 해주셔야 돼요. 침실 1, 그럼 거기도 안 되면 침실 1이라도 표시하셔야 돼요. 표지판을 붙이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 어디가 프로그램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실에 편말을 붙여 놓으셔야 돼요. 거기가 프로그램실인지. 간호사실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우리가 눈으로 봐도 저긴 식당으로 당연히 아는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식당이라고 표지판을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겁니다. 표지판을 붙이셔야 돼요. 여기가 침실 1인지 또는 침실 1 중에 소망방인지 아니면 여기가 식당인지 프로그램실인지 간호사실인지 자원봉사실인지 물리치료실인지 표시를 평면도대로 반드시 표지판을 팻말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시설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더운 지금 한 10일째 연속 진행되고 있나요? 너무 무더운데요. 다들 냉방병이나 또 더위에 정말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저도 우리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 주의하면서
최선을 다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시설기준 평가를 말하다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